오늘 국내 증시 이제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어가죠. 내일 개장 후 이제 다음 주 초에도 또 쉬어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개장하고 또 쉬는 게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지 내일 상황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무역 관세 전쟁에 이어서 반도체, 전기차 등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패권 경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떤지 또 얼마나 격해질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미국의 1분기 GDP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발표됐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영향에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탓이 아니라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나온 지표들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메타가 오픈 AI 챗 GPT와 경쟁하겠다며 새로운 챗봇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AI는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해지는 AI에 대해서 머니 주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히 하실 말씀 네.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시장도 안 열렸고 최근에 보면은 왜 그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시면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좀 거슬러 가보면 4월 17일 날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한 23일인가요? 그럴 때는 네. 또 중국 측과 또 매일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25일이죠. 그때는 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저녁에 탑승한 기자한테 질문해도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느냐 해서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네. 여러 차례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중국 상무부나 미국 네.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이게 트럼프의 조급한 행보냐, 아니면 잘 짜여진 각본이냐, 네. 이게 이제 거래 기술이냐, 이제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 상호 관세를 하면서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이 100일 안에 무슨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네. 다 좀 찾아오는데 트럼프 우리가 중국만 시진핑만 지금 안 오고 입장에서 이게 조급함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트럼프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5% 관세에서 뭐 50%, 60% 수준 낮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있는 거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145%든 50%든 60%든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죠. 똑같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만으로 가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고 지금 관세 말고 또 지금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라든가 다음에 수출 통제라든가 이것을 테이블에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안 하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이 조급하고 뭘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만 객관적으로 지금 흘러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네. 시진핑이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와 통화를 하고 있어서 시진핑이랑은 통화를 안 했지만 그러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의 다른 중국의 다른 이제 유력자. 저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유력자라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좀 함의가 큰데 4세대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뭐 중국의 고위 관료를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보통 이제 그때를 요즘 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있는 데 보면은 이제 네거티브 중국 네네네네. 분들에서 얘기 네.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시진핑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너무 내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내란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런 것들도 막 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이제 중국 개방하기 전에 미국이 가서 이렇게 또 사바사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수교 맺고 이렇게 키웠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물밑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진짜로 시진핑이 힘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건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답을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그게 지금 정부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월가에서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월가의 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가가 이제 중국에 있는 부총리, 그다음에 총리 이런 사람이 라인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럼 그쪽에서 있는 부분에서의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의 대화의 논은 있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시진핑 주석이 이게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고 뭐 이게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 지금 시진핑의 주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건강 이산설 혹은 다른 세력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2029년도가 4연임이거든요. 이제 4연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때가 가장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결국 타이완 이슈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때렸을 때 지금 한편으로는 14억을 자꾸 공고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더 이게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고마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2029년도에 4연임이 갔을 때 이제 어떠한 이제 변수 이슈,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렇게 잡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논리들이 좀 더 물밑으로 올라왔을 때 그걸 갔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슈가 우리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갔을 때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이런 가능성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2029년도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9년도까지면 4년 남았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어 중간 선거까지 그러면 기간으로 봐서는 시진핑이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뭐 일단은 지금 널공과 어공이기 때문에 늘 공무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남아 있는 4년 동안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때까지 계속 뭐 여러 가지 건강학화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음해설 이런 것들은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내부적으로 좀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도 여러 채널을 하고 있고 뭐 보고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없다. 그럼 결국에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공공의 적이 된 거고 이제 반미 정서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이게 시진핑한테는 어떤 정치적인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제조업으로 지금 계속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미 수출 자체가 굉장히 끊긴 상황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표 같은 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근데 이 트럼프 위기가 들어올 걸 이제 준비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했거든요. 해리스 들어오는 시나리오, 트럼프 위기가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위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 중국은 대미 의존도를 줄여왔죠. 올해 1분기만 봤을 때도 지금 대미국 수출이 지금 봤을 때 한 13%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가 2019년도 이때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 시작했던 그때가 한 19.8이었거든요. 미국 의존도가.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그 떨어진 부분들을 아세안 국가라든지 남미, 중동 이렇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줄여왔다. 근데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게 중국 5%는 수출이 아니었으면 5% 방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가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올라왔다. 그럼 올해 아무리 수출이 지금 방어를 해준다고 한다는데 지금 미국 수출이 안 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뭐 소비로 그걸 메꾸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약간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내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중국 절강성이나 뭐 그다음에 광동성 특히 제조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제가 뭐 소통을 했을 때는 곡소리 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만큼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게 진짜 바로 들어오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옷이라든가 뭐 신발 이런 것들은 정말 톤당 가격으로 지금 떨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5월 2일자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대중국에서 지금
소액 면세, 네. 직구도 지금 800불을 없애겠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죠. 미국의 대중국 관세도 있고, 다음 소액 면세 800불도 없애고, 그러면 그 정말 제조 기업들 그 제품들이 진짜 네. 아무리 내수로 돌린데도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밀어내기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도 쏟아질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 한국이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죠. 이제 근데 가성비를 싸게 해놓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더 싸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이 그런데 그러면 그 제조나 유통에 그런 산업에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가 이제 기다렸다 진짜 떨어도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을 더 또 싸게 팔아서 뭐 지금 테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0개 나라 이상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또 이게 그 나라의 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중국만 악재인 거네요. 아니죠. 그게 싼 게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밀려 들어오니까. 예, 예. 우리나라 덤핑으로. 기업들도 예, 우리나라의 제조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사실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관세 전쟁 자체가 AI 패권 전쟁 이런 거랑도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 AI 패권에서 사실 딥시크 이후에 지금 상황이 뭔가 판도가 지금 굉장히 좀 묘해지고 있는 게 중국 화웨이에서 이제 고성능 그 AI 반도체 칩을 내놓겠다고 네, 했으니까 네. 이건 분명히 엔비디아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젠슨 황이 갔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네. 이제 양원풍이를 만났고 예.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뭐 중국 지금 H20은 안 되지만 다른 걸 만들어 줄게. 혹은 다른 지금 뭐 기사가 나와 있다시피 다른 형태로 중국의 법인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소통했을 건데 그러면 젠슨 황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만약에 지금 이 중국 시장을 놓친다는 전체 부분이 엄청난 큰 거리죠. 만약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화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젠슨 황 입장, 엔비디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화웨이가 지금 AI 칩 GPU 샌드 910D를 지금 이제 네. 개발을 지금 초기 단계지만 좀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어센디 시리즈가 A, B, C, D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D가 지금 좀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 H100보다 좀 뛰어났다 이런 말도 나오기 있기 때문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시기상조지만 이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가 네. 있으니까 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지금 주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고 지금 일단은 어센디 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출시가 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딥시크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딥시크가 뭐 일부적인 부분에서는 어센드 이게 B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영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단시간 내에 근데 제가 화웨이가 뭐 어센드 D든 C가 지금 유통이 되고 한다 했을 때 엔비디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일단 제한적이다라고 아직은. 보여집니다. 중국이 가장 일단은 중국이 지금 중국 제조 20을 이용을 해서 지금 10년이 딱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래도 정말 미국과 경쟁을 AI 분야도 많이 했지만 이 반도체는 전체적인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작업률을 아직까지 한 24, 5%? 챗GPT에 물어봤을 때 중국 제조 2025에서 지금 첨단 산업에서 몇 %까지 중국 정부가 이한 KPI를 달성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86% 정도까지 나옵니다. 86%. 근데 그걸 까먹은 게 이 반도체에서 지금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중국에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앞으로 화웨이와 지금 SMIC 바운더리 부분에서 그러면 엔비디아랑 TSMC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의 구조에서는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율 부분에서 아직까지 문제 있다,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단지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트럼프 위기에서 이제 정말 지금 차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여러 가지 화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더러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미국산 반도체 엔비디아 칩을 지금 수입하는데 그 이름으로 안 하고 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트럼프 위기에서는 다 지금 막겠다. 그 전에 했던 구멍을 전부 다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차단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 자금력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제 그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은 그걸 또 우회해서
그러니까 화웨이 이름은 전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이름의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뭐 기업들 자체가 뭐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소프고 같은 이게 지금 미국이 딱 찾아낸 게 소프고라는 회사거든요. 칩 설계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여러 이상한 기업들을 통해서 돌고 화웨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앞으로 벌어지는 이제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룰 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86% 이제 거의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AI 말고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들, 삼성전자가 했던 반도체들 같은 것들은 이미 거의 다 따라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가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중국 반도체를 이렇게 뜯어서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뜯어서 본대요. 걔네가 새로 뭘 만들면 우리도 수입해다가 다시 뜯어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 따라왔다고 그래서 되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이 86% 안에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는 따라왔다고 걔네가 쳤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레거시 쪽인데. 그쵸, 레거시 쪽. 레거시 네. 쪽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말하는 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뭐 SMIC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수율도 많이 올라간 건 팩트고 화웨이가 그런 폰에 7나노 폰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그쵸. 봤던 사실이었고 가장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성 이제 뜯어봤잖아요. 네. 이건 아닌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와 전 다르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 자립으로만 갔냐라는 거죠.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계속 우회성 통로를 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초격차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를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지금 86%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이제 레거시는 이미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뭐 AI라든지 조선 선박 뭐 우리가 말한 뭐 드론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지금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유도 좀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저께 젠슨왕이 AI 전문가 50%는 중국인이다. 이런 발언까지 해버렸고 그래서 거의 바로 뒤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제재하느냐를 볼 때 인재를 보는데 지금 미국 기업 AI나 반도체 기업이 일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반인 정도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근데 그걸 한꺼번에 뭐 지금 트럼프 왔다고 다 나가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지금 뭐 의심 눈초리를 보지만 지금 젠슨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이런 인재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변화되는 것들.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TSMC 지금 화웨이가 TSMC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금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있지만 지금 세컨더리 생션, 세컨더리 이제 제재를 할 건데 TSMC는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 TSMC랑 또 화웨이 중국과의 또 이런 커넥션,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지만 또 이게 한 다리 두 다리를 건너서 또 연결되는 거고 사람 이동해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이걸 계속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동시에 내부 기술 자립을 해나겠다는 거고 트럼프 이거는 끝까지 찾아서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두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바이든 있을 때는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그냥 몽둥이를 때렸다라면 네. 트럼프 지금은요? 이기는 아예 칼을 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하여튼 인적 자원 부분 아까 젠슨왕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답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수출 규제를 뭐 이게 우회적으로 들어가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젠슨왕이 실제로 그 워싱턴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우리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젠슨왕이 왜 갔냐고요, 중국에. 예. 갔냐고 이야기는 결국은 중국 시장이 중요할 수 있지만 뒤따라오는 화웨이 때문에 그 시장을 줄 수는 없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걸 내가 계속 끌고 와야 되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엔비디아가 화웨이보다 초격차를 좀 앞서고 있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 이야기하면서 항상 초격차 유지를 하면서 중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멀었어라고. 네. 근데 그건 매우 큰 실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대기업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뭐 현대자동차도 지금 공장은 뺐지만 R&D 네. 센터를 지금 상해에 만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젠스랑 이제 그런 우려와 그런 목적 이게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AI 관련해서는 양쪽이 각자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 없어지면 어떻게 이게 우려였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초격차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무한 경쟁을 한다 이러니까 이제 AI에는 투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시 AI 가자. 이렇게 바뀐 느낌이거든요. 어저께 네네. AI 네네. 주식들 막 오르는 느낌이.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니까 아 이거는 계속 투자가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실생활이 좀 들어가겠는데? 그랬는데 결국 이쪽은 어떻게 보면 친미 진영 AI와 친중 라인의 AI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향후에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별도로? 그렇게 정도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만 잘 타면 엔비디아 주가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 부분도 역할을 하면서 중국 시장과 계속 친중국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H20 봉쇄도 여전히 방법은 많다. 뭐 그게 아까 새로운 법인 형태를 만들든 뭐 새로운 H20에 대체할 수 있는 또 중국향을 만들든 여러 가지 형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자체가 계속 이제 그걸 잘 줄타기를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는 뭐 그런 우려와 걱정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 성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올리는 거고 지금 이 존재감을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뭐 최선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중국인 뭐 중미국인이지만 젠슨왕이 대만 학교이지만 뭐잘 알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들이죠. 네. 그 테슬라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제 그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자율 규제 FSD 엄청나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FSD 원래 주마다 다 이제 규제가 있는 건데 네네. 이거를 주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다 묶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 바짝 뒤쫓아 오니까 빨리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규제 완화라는 건데 최근에 보면 실제로 뭐 비아디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 내에서도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앞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포지셔닝은 약간 달라요. 비아디 자체는 좀 스몰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순수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도 테슬라가 약간의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테슬라 이게 CEO가 지금 이제 정보혈부 장관하고 지금 자기의 소개 목적대로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율주행 규제가 지금 완화되는 분위기. 네. 그러면 지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 이게 지금 가장 각주마다 다른 자율주행 규제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지금 중국보다 안 되는 거고. 네. 결국 이 무슨 말 자율주행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실전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구실에 돌려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전 주행 데이터라고 자율주행 일단 그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비아디 예. 그러니까 테슬라 비아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1월까지만 봤을 때 중국이 한 1억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냥 실전으로 그냥 일반적 거리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한 6천만 정도, 6,500만 정도 킬로미터 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지금 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테슬라가 이제 제가 볼 때 좀 더 쭉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비아디하고 테슬라 이야기를 말씀했을 때 일단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봤을 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아디가 많이 판매된 거로 보여집니다. 네. 많이 좀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냥 누적으로 봤을 때 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봤을 때 지금 비아디가 지금 올해 1분기 때 한 100만 대 조금 이상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60%인데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비아디 이 100만 대 이상 파는 것 중에서 중국 내수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비아디 차를 왜 해외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네. 봤을 때 한 21만 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1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이후에 지금 이런 뭐 비아디 지금 여러 뭐 관세라든지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정확한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싸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괜찮다라는 거고 뭐 5분 충전에 해서 400km를 간다고 하니. 근데 또 이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한 유럽에서 한 4% 시장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아마 그 올해 말에 이제 뭐 유럽 시장 공략하기 헝가리 공장 연간 2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 네.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터키 공장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15만 대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현재화를 해서 공장을 만들면 비아디의 성장은 더 커질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아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의 굴기는 계속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비아디, 테슬라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 또 최근에는 그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하면 그 배터리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부터 해서 이 배터리 쪽도 지금 중국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터리 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제가 예. 뭐 이런 반도체 이야기 지금 전기차 하는데 가장 지금 우리 시장에서 미칠 영향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바로 배터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 부분에서 지금 아까 소듐 배터리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변화,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CATL이 최근에 지금 이 소듐 배터리를 지금 올해 말부터 양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올해 말이 아니다 내년 초만 양산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네. 소듐 배터리가 뭔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냥 소금 배터리입니다. 그쵸. 이거는 자원이 우리 니켈처럼 뭐 제한적인 게 아니라요. 무한적으로 바다에서 뽑는 겁니다. 네.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가격도 40% 저렴하죠.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이 3원계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국내 3사가 엄청 지금 머리 아플 거로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국내 우리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소듐 배터리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이걸 양산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게 2030년 전후 정도 뭐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구실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참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진짜 양산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진짜 아까 제가 게임 체인저인데 이게 정말 판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정말 양산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엄청 까다롭게 해야겠습니다. 그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CATL과 정부가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까다로운 배터리 안전 기준을 통해서 이제 뭐 다른 배터리가 이제 자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일단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그만큼 CATL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듐 배터리의 이 영향력이 더 클 거로 보고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완전 게임 천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뭐 2년 전부터 CATL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도 양산이 들어가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 또 하나 비아디도 마찬가지, 비아디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딥시크가 AI 하나에 바꾸는 전환점이었다면 이 소듐 배터리가 뭐 기사로만 보셨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매우 지금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자체를 배터리 자체를 자체를 다 다 바꿀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2030년면 우리 3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뭐 하고 있는 자체가 이 모든 게 자체가 이거 재검토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전구체를 지금 투자를 해서 우리 국내에도 엄청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와 CATL과 어떤 교감이 있었고 아까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도 그런 한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나온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관세 문제 한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얘기도 네. 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화웨이 얘기까지 봤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전화기,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중국에서도 계속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생산지 중국 거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풀어주고 있고. 근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애플의 비중이 계속 이제 뭐 이제 애국주의로 몰아서
아이폰 안 팔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약간 이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유행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가요? 아이폰을 안 팔고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그죠. 제가 뭐 지난달에도 갔다 왔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웨이 매장이 있고 삼성 매장이 있고 네. 애플 매장이 있으면 애플 매장만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생들도 아이폰 안 쓰면은 따당한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애플을 지금 사용하고 예.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한 2억 3,500만 명 정도 줄어. 2억 3,500만 명. 네. 작년에 아이폰이 얼마나 팔렸느냐? 4,150만 대 정도. 통계를 보면요. 4,150만 대 정도 팔렸답니다. 이렇게 매출액을 이제 보니까 뭐 3,200억 이제 위안이니까 우리 돈 한 63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폰은 여전히 중국에서 인기가 있고 우리처럼 마찬가지 아이폰이 있어야지만 대화가 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뭐 애플이 일단 근데 지금 이번에 관세 전쟁도 봤다시피 계속 불안하거든요. 한 20% 정도가 인도에 있는데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중국 정부가 가 지금 애플이 지금 어쨌든 이 장비를 지금 인도로 좀 이전하는 거에서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안 나가게 맞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애플은 하나의 무기거든요. 미국과의 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지금 뭐 9월 달에 지금 아이폰 17 같은 경우도 지금 시험 생산을 지금 인도하고 뭐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최소한 이제 애플의 이런 생각이죠.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이라도 인도에서 하겠다. 네.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제 해서 조금 이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요게 또 만만치가 않은 게 이게 미국 내 자료를 보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이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팍스콘이라는 그걸 위탁 대행하는 기업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공급망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조립을 할 수 있는 조립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 생태에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이 시기 안에는 쉽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지금 중국이 가진 카드가 또 히토류잖아요. 예. 교수님하고 저희가 방송할 때 했었나? 그 다른 분하고 했었나? 그 지금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딱 그 상호관세 유효의 만료 기간이 한 7월 달 한 2달 정도 지금 남았죠? 그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5개월, 6개월이요. 지난 뭐 방송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예. 히토류 관련해서 이게 중국이 진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맞는 건지.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히토류가 카드가 지금 매우 강력합니다. 이게 네.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팅크탱크라고 하는 CSIS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러니까 국제전략연구소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미국이 대안 없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준비를 없이. 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그린란드 매입한다, 뭐 우크라이나 뭐 공급망 한다, 하물며 말레이시아까지 이번에 말레이시아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고율 관세를 때린 것도 상호 관세도 이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생태계도 있고 네. 거기에 매장량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걸 지금 왜 급하게 하느냐 하는데 이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이게 매장량 있어도 이걸 채굴을 하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건 중국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매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이제 처음에 바로 시작도 하기 전에 2월달, 3월달 바로 히토 7 중에서 바로 이제 중히토리거든요. 경히토리도 아니고 예. 중히토리는 바로 무기에 쓰이는 히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급해지는 거죠. 자꾸 지금 쌓아둔 거는 바닥이 나고 있고, 네, 미국에서. 대안은 없고, 네.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 보고 있는 것들이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판매가 돼 있고,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걸 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조급한 트럼프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느긋한 이제 시진핑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지금 히토리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약점일 수밖에 없다.
어저께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PMI 발표되면서 네, 네. 오히려 이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선 나고 중국은 이제 침체되고 관세 영향 드디어 터진다 이러면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들은 어저께 막 다시 막 미국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실제 중국 같은 경우 앞에서 쭉 말씀하신 거 보면 실제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둘이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둘이 합의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지금 4월달 뭐 제조 PMI나 뭐 비제조 PMI 나왔는데 제조 PMI 안 좋죠. 근데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의 소상공인들, 중소제조기업들 PMI가 제일 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영향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합의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떠한 이 미중 간의 협상의 테이블을 갖고 올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관세 부분에서만 합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관세만 본다면 그 어느 시점이 그러니까 어느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의 몇 퍼센트 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통제 이런 것까지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 빼고 관세만 하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지금 앞에서는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지금 H20까지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걸 뭐 같이 해보자는 건지 아니자는 거죠. 이러면 대화가 안 된다라고 입장이에요. 이게 트럼프 일기였다면 그런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합의점이 언제쯤 될 것 같으냐? 저는 관세만 일단은 놓고 본다라면 저는 요 한 2, 3개월 안에 2, 3개월 안에? 관세만 본다. 관세만. 근데 그게 트럼프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맞물리냐면 아까 시토리아도 맞물리는 거죠. 네. 그것도 맞물리는 겁니다. 시토리 맞물리고 근데 중국도 그러면 당신 입장도 있으니 수출 통제는 빼고 그러면 뭐 요것만 한다. 우리도 왜 중국도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관세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 반도체 이거는 별도로 아니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반도체 AI 지금 보는 우리 첨단 산업은 그냥 저는 확고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디커플링 됩니다. 디커플링. 완전히 예, 디커플링이다. 완전히.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같이 국가 없다. 안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보셔야 되고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냥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중국산 제품, 네. 저렴한 제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 저 반도체 AI를 집어넣으시면 그럼 복잡해지십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이것은 따로 간다. 이건 트럼프가 가고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이 또 오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이 내용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합의되는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빼면 제가 두 석 달이라고 두 석 달이면 말씀드렸다는 될것 거고 같다. 투자하실 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중국이 계속 기술 자립 산업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는 몽둥이 아니라 칼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디 숨었는지를. 그렇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